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4단원의 10번째 소단원이네요. 농가 원령가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원령가를 지은 이는 정학유인데요. 정약용의 아들입니다. 정약용의 아들인데요. 농가 원령가, 농가에서 달마다 해야 할 일을 지어 부른 노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6쪽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가 원령가 아까 이야기했죠? 농가에서 달마다 해야 될 일을 부른 노래다. 원령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원령체 형식, 우리 고려가의 동동 때 배웠죠? 원령체 형식.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달거리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예,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 원령체인데요. 자, 바로 이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월은 맹춘이라 정월령이 나오는 거죠. 정월은 이제 음력 1월에 해당하는 노래입니다. 맹춘이라 초봄이라 입춘, 우수, 절후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감탄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산중 간악의 빙설은 남았으니, 산속의 시내와 골짜기에는 빙설, 얼음과 눈이 남아있으나 평교, 광야, 운물이 변하도다. 운물이라는 건 경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경치는 뭐하고 있냐면 변하고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서?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소주제를 딱 보니까요, 정월의 절기를 소개를 하고 있죠. 정월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월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와 우리 성상, 어와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우리 성상 애민 중농하오시니 백성을 사랑하시고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자, 이 애민 중농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농경 중심 사회다라는 거죠. 중농주의 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농경 중심 사상이 담겨 있다. 간칙하신 권농 윤음 방곡의 반포하니, 농사를 권하는 임금님의 교서를 방방 곳곳에 반포 널리 알리시니, 슬프다 농부들아, 슬프다 농부들이여. 슬프다라고 이야기했죠.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감정의 직설적 표현. 자,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한들, 알지 못한들, 무지하다고 한들, 내 몸 이에 고사하고 이 너의 몸의 이해관계를 제쳐놓고 성의를 어길 쏘냐? 임금님의 뜻을 어길 것이냐? 산전수답 밭과 논을 상반하게 힘대로 하오리라. 균형있게 힘써서 경작해라. 일년풍효는 측량치 못해도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도 면하나니. 사람이 노력하면 천재, 하늘이 내리는 재앙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드러나는 사고는 운명론 쪽 사고를 벗어나고 있으니까 탈운명론 쪽. 그리고 계몽 쪽, 문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각각 권면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게으르게 굴지 말아라 라고 계몽적인 어조로 하는데 기역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중요한 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글은요, 이 가사는요, 계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교훈적, 계몽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작가는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지배계층인 작가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뭐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권장하고 있냐? 농사일을 권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년직에 재춘하니 1년의 계획은 재춘 봄에 하는 것이니 범사를 미리 하라. 모든 일을 미리 하라. 그러니까 1년직에 재춘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운다라는 뜻으로서 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운다. 봄에 만일 실시하면 때를 놓치면 종년일이 낭패되네. 해가 끝날 때까지,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이 낭패가 된다 이 소리죠. 농지를 다스리고, 자, 농지를 다스리고 농우를 살펴 먹여 재걸음 재와 놓고 일변으로 실어내요. 재걸음을 재어놓고서 한편으로 실어낸다 이 소리죠. 지금 이 동그라미 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정월의 농사일입니다. 정월에 해야 될 농사일이에요. 정월의 농사일. 자, 정월에 해야 될 농사일은 뭐냐? 농지를 다스리고 농우 소를 잘 살펴서 먹이고 거름을 만들어 넣어서 한편으로 실어내놓고 맥전에 오줌 띄우기, 보리밭에 오줌을 주고 세전보다 힘써 하소. 새가 되기 전보다 힘써서 일을 해라. 늙은이 기억 근력 없고 힘든 일은 못하여도 낮이면 이영 엮고 낮에는 이영을 엮고 밤이면 새끼를 꼬아 때맞춰 집 니운이 큰 근십 덜었더라. 아, 때맞춰 지붕을 이었다. 해마다 지붕을 이렇게 새롭게 이으죠. 그 지붕을 이니까 큰 근심을 뭐했다? 덜었다. 자, 여기서 나타나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가 나타나 있냐면요, 분업이 나타나 있죠. 분업을 통해서 노인들도 농사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노인들도 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실과 나무, 과일나무, 벚꽃 따고. 자, 벚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국의 사투리인데요. 자, 이것을 보국을 벗겨낸다라는 건 뭐 뒤에 설명 나와 있지만 이것을 벗겨내야지만 병충해를 잘 견딘다라고 합니다. 가지 사이 돌 끼우기. 왜 돌을 끼우냐면요, 그 가지 사이에 돌 끼우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어떤 바람을 담아놓은 어떤 그 세시 풍속인데요. 이것을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음으로써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네모칸 치는 것은요, 이 정월의 세시 풍속입니다. 정월에 해야 되는 일들 세시 풍속이다라는 건데, 이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농사일로 보기도 합니다. 정존날, 정월 초하룻날 미명시, 날이 밝기 전에 시험조로 하여 보소. 며느리는 며느리 잊지 말고 송국주
하여라. 송국주를 걸러라. 삼춘 백화시. 봄에 온갖 꽃이 필 때 화전 일치하여 보자. 한번 취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의 농사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원달을 정원 대보름달을 보아서 수안을 안다 하니 장마 가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자, 요 수안을 안다 이것은요 그 동국세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정월 보름날에 달이 붉게 보이면 그 해는 가물고 희게 보이면 장마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뭐 한 겁니까? 인용한 겁니다. 이거는 동국세식이를 인용한 겁니다. 정월 대보름날 붉게 보이면 가물고 희게 보이면 장마가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인용했습니다. 노농의 징험이라 농사짓는 노인의 경험에 비추어 알미라. 대강은 짐작하니 정초에 세배하는 돈후 인정이 두터운 풍속이라. 세배 나왔죠. 세시풍속. 새 의복 떨쳐 입고 친척인인 서로 찾아 친척과 이웃을 서로 찾아가서 노소 남녀 아동까지 삼삼오오 다닐 적에 와각버섯 울긋불긋 물색이 번화하다. 자, 울긋불긋 이렇게 표현해 놨죠. 지금 와각버섯 이런 거 의성어, 울긋불긋은 의태어 모양을 흉내내고 있죠. 자, 이런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뭐하고 있냐? 생동감 있게 정월 초하룻날의 풍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정월 초하룻날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자, 산나해 산의 아이 연 띄우고 계집아이 널 띄고 연 띄우고 여자아이는 널 띄고 윤노라 나기하기 윤노라서 내기하기. 지금 윤노라서 내기하는 설날에 이런 일들 많이 하죠. 소년들의 놀이로다. 사당에 세하라니 사당에 세배를 한다 이 소리죠. 설날 사당에 인사를 드리고 병탕의 주가로다. 떡국과 주과 술과 과일이 아주 재물이다. 사당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요. 엄파와 격으로 묶어볼까요? 미나리를 무엄 곁들이면 무싹에다 곁들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보기에 신신하야 오신체 불어하랴. 오신체를 불어하겠느냐 이 소리죠. 약식 달에 약식과 달에 제사 지내는 것, 약밥을 지어 먹고 차례를 지내는 건 신라적 풍속이라. 묵은 산채 삶아내어 육미를 바꿀 수냐. 지난해 그 캐어서 말려놓은 산채를 삶아서 내어 놓으면 고기와하고 바꾸겠느냐 이 소리죠. 자,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기억 니은으로 묶으신 부분은 바로 뭡니까? 안분지족하는 삶의 태도죠.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는 건 아닌데요. 그런 음식을 족하게 생각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 안분지족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귀 밝히는 약술, 귀밝기술이라고 하죠. 정월 대보름에 귀밝기술 마시고요. 불엄삭는 생률이라. 밤은 이제 아침에 불엄을 까서 먹으면요, 생밤을 먹으면 그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불러서 더위 팔기, 달맞이 횃불 켜기, 이런 것들 다 세시풍속이 되겠습니다.
흘러오는 풍속이요 아이들 놀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날에 하는 게 뭐냐? 약식을 먹고 차례를 지내고 약수를 마시며 부럼을 깨물고 그리고 더위를 팔고 횃불을 켜는 것들이 보름날에 있는 것이고요. 위에 보시면 설날에는 세배를 하고 연날리고 널뛰고 윷놀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월의 세시풍속까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이제 작품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을 보도록 하죠. 자, 갈래 원령체 달거리 가사다라는 거죠. 성격은 교훈적이며 계몽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왜 교훈적이냐 계몽적이냐, 태도가 어떻습니까?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고 뭐뭐 하지 마라 하고 있고요. 또 뭐뭐 하세요 이렇게 청유형을 사용하면서 교훈적이며 계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형식은 3, 4조 혹은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이면서 원령체다. 주제는 달과 절 후에 따른 농가의 일과 세시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특징, 농촌 생활의 부지런한 활동을 실감있게 제시하고 있고, 농촌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나고, 농업기술의 보급을 우리말 노래로 처음 시도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시풍속을 적은 원령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짜임새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등급 노트 가시면요, 구성사항의 특징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다. 1월령에서 12월령이 모두 절기 속에 화자의 관념과 정서 그리고 농사의 세시풍속이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구성상의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창작 의도, 전체적으로 절기를 소개할 때는 감탄형 종결 어미 뭐뭐로다를, 농사일을 권할 때는 명령형 종결 어미 뭐뭐하라 하고를 주로 사용했다. 지배계층인 양반이 피지배계층인 농민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몽하려는 의도로 지어져 있다. 창작 의도가 이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생활이나 풍속이 실제 땀을 흘리며 생활하는 농민이 아닌 양반에 의해 서술되었다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자연은 양반이나 사대부 입장에서 관조적, 관념적으로 바라본 완상의 대상으로서 자연이 아니라 노동과 생활의 현장, 즉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생활의 공간으로 자연이다. 여기서의 자연의 의미는 기존에 알고 있던 자연과는 다르다는 거죠. 동동과 함께 읽어야 되겠죠? 동동과 비교를 하는 이유로 문제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형식 면에서는 모두 원령체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내용 면에서 농가 원령가는 각 절기마다 농가에서 해야 할 일과 세시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이게 농가 원령가의 특징이죠. 동동은 달의 변화에 따른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임에 대한 칭송, 축원 등 여성 화자의 어조를 노래한 서정 시가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 동동이고요. 계몽적이며 교훈적인 것이 바로 농가 원령가의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농가 원령가 다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